알론소가 나왔습니다 오늘. 야, 알론소가 괜찮을까? 백스리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감독 바뀌었을 때 누가 나올지 모른다니까. 때리나요? 잘 묘줬다. 어더이? 코바치치 때려 보지. 네, 그러게. 됐다 이거. 아이고 베르너. 아니 이런 걸 좀 해줘라 베르너. 야 이거는 그래도 유효시칭은 나와야지. 저거 어떻게 맞추면 되지. 어떻게 걸린 거야 저게? 저렇게 빠르게 와가지고 갖다 맞추기만 하면 이런 거는 물론 그 오더의 크로스가 빨랐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바운드가 약간 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공격수라면 저 갖다 맞춥니다. 맞출 수 있어요. 저 어려운 게 아닌데. 저런 게 누적되면 누적되면 이거 너무 잘 돌았다 마운트. 할 수 있는. 와. 오 마운트. 마운트가 또 활력을 주는데. 마운트가 잘해 마운트. 아이고 야 정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다. 와 어떻게 저렇게 날리냐 이거. 바크와. 형이 먼저 얘기했어요. 형이 먼저야 형이 먼저. 야 나 아니야. 형이 먼저야 형이. 오더이. 와! 실패! 와! 야 여기서 터지네. 와. 야 그래도 이거 하나 해줬다. 주장이 하나 해줬네. 네, 첼시와 벌리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추리뉴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왜 추리뉴죠? 레비 추리뉴 감독과 첼시 투엘의 첼시 두 번째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감독된 입장에서 좀 경기가 어떻게 보이셨나요? 투엘 감독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건 욕심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결과를 가져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경기는 그게 힘들었었고 0대0. 네, 두 번째 경기도 사실 계속 밋밋한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벌리가 워낙 좀 수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첼시의 공격진도 답답했었는데 결국 그래도 중요한 건 사실 투엘 감독은 결과예요. 일단 이겨야 됩니다. 일단 이겨야 됩니다. 근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전반전이었냐 내용만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수비 라인에서 해줬다. 아스필리쿠에타가 올라와서 한 건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안한 상태로 후반전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이 아니죠. 선발 라인업을 본다면 지난 경기처럼 백스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2명의 볼란테 그리고 2명의 공미 그리고 양쪽 윙백은 미드필더처럼 많이 전진이 돼 있고 전방 쪽에 포워드를 배치한 포메이션은 지난 경기와 다른 게 없는데 왼쪽에 벤츄럴 대신에 마르코스 알론소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코바치치 조르지는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오도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지난 경기에서는 카이 하버츠랑 킴 지혜가 나왔는데 카이 하버츠는 지금 서브에 들어가 있고 지혜는 부상 우려 때문에 뺐고 그 자리를 티모 베르너랑 마운트가 그 다음에 최전방에는 타미 에브라함이 들어갔습니다. 베르너가 참 지금 많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베르너가 찬스가 있었는데 되게 이지 찬스다 그건 아니었지만 이 선수가 얼마나 좀 부담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었었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건 베르너에게는 더 나은 퀄리티의 슈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제대로 된 유효 슈팅이라고. 유효 슈팅인가 좀 이렇게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그런 날카로운 슈팅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나 전방에서 다른 선수와의 호흡도 뭐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너무 경직된 플레이를 해주면서 패스 미스가 나온다거나 계속 베르너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좀처럼 뭐 좀 살아나기 힘드네요. 근데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벌리가 워낙 수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베르너도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공격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먼저 실점한 벌리잖아요. 후반전에 벌리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고 약간은 올라오는 선택을 당연히 할 건데 이때부터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아까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추측하면서 화면을 보고 얘기한 건데 아스필리쿠에타가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세리머니 하러 오는 포워드들 티모 베르너랑 타미 에브라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그 표정 그것은 2명의 공격수가 제 역할을 최근에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느냐를 물어본다면 아마 좀 본인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미도 뭐 전반전에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조르지니는 번니 압박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좋았던 선수를 생각을 하자면 마운트는 지속적으로 지금 지난 경기에서 물론 날려먹은 게 있지만 좋고요. 그 다음에 알론소는 참 특이한 게 백스에 나오면 그냥 저냥 해요. 나쁘지 않고 이 선수가 기동력이 좋지 않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 수비수 쪽에서 기동력 있게 본인의 자리를 커버해줄 선수가 있다면 알론소가 되게 득점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뭐 골 많이 넣죠. 백이나 풀백 치고는 득점력이 좋은 친구인데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좀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해준다면 눈에 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뭐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그래도 투엘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많이 좀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대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 앞으로 쉽게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오! 그래.
야, 이런 거라도 그래. 해서 본인 자신감을 좀 끌어올려야지. 자책골. 플리식. 야, 뭔가 상황이 다 오른쪽에서 나오네. 오도이 쪽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득점에 가까운 장면,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좀 나옵니다. 문봉고 씨. 문봉고 씨. 네. 뭉시성을 가진 봉고 씨입니다. 봉고 씨. 문봉고 씨. 네. 와, 이거라니까. 알론소가 이런 거 골 득점력이 있는 거 풀백이야. 와, 근데 알론소가 골 잘 넣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야, 이번 골은 좀 쩐다. 와, 씨. 야, 저걸 저렇게 넣어? 봉고 씨? 문봉구? 오, 문봉구. 옵사이드. 옵사이드고요. 개 쌉사이드인데 봉구 형. 네, 첼시 대 벌리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역시 알론소가 득점력이 있는 풀백이에요. 마르코스 알론소가 네, 뭐 네. 대단한 득점을 보여주면서 한 골 더 추가했죠. 그러면서 2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단 뭐 크게 봤을 때 투헬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울버햄튼전은 무승부를 했는데 사실 많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고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뭐 100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그래도 어떤 걸 좀 바꾸고 돌아올지가 이 관건이었는데 후반전에는 그래도 좀 볼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중요한 건 선수 개인적인 폼으로 봤을 때 오도이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운트는 지속적으로 좋았는데 이 교체 카드를 좀 일찍 썼거든요. 타미 브라움을 빼고 플래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플래식을 마운트와 함께 티모 베르너를 중앙 쪽으로 옮기면서 약간 위치를 조정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베르너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움직임은 조금 더 좋아졌다. 그러나 골은 나오지 않았다. 네. 그냥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야, 오른쪽 측면에서 오도이가 좀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이 물론 이제 모든 패스가 위협적이진 않았으나 활발함은 계속 오른쪽 측면에서 가져갔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 경기에서 베스트 플레이어를 뽑자면 오도이를 뽑아야 되는 게 오도이 충분히 아닌가 뽑을만 하죠. 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렇습니다. 왼쪽에서의 알론소 대단히 오랜만에 그 출전을 한 거잖아요. 그 램파드와의 그 트러블 때문에 쭉 빠져 있다가 지난 경기에 벤치에 돌아왔고 이번 경기 바로 선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에 나섰는데 안정적이었었고, 게다가 득점 환상적인 거의 득점 원더골을 기록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여러 가지로 바뀐 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전까지 첼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볼게요. 12월 첫 번째 경기 리즈전이었습니다. 1실점했고요. 그 다음 에버튼전 1실점에서 1대0 졌고요. 울버햄튼한테 2실점, 웨스트햄전에는 클린시트, 아스날한테 3골 실점, 빌라 1실점, 맨시티 3실점, 풀럼 무실점, 레스터에게 2실점. 근데 지난 경기 이번 경기 포함해서 슈팅 자체로 허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무실점이에요. 예, 그러면서 무실점이었던 거, 그리고 압박 라인이랑 그 전체적으로 이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오늘 후반부에는 물론 버니가 내려앉아 있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똑바로 완전히 다 온전히 평가하긴 그렇습니다만, 조르지뉴도 여러 가지 이 라인 이런 그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후반에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쳤거든요. 주원이 형이 이제 보다가 야, 저 패스 누가 했냐? 그거 조르지뉴 패스였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보면 어쨌든 곧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조금씩 보인다. 그러니까 전방에서의 공격이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중심이 되는 베르너도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밋밋한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에서는 계속 그냥 저냥 버텨주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산만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경기를 굉장히 차분하게 밑에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앞에서 골 넣어주면 맞아요. 이걸 지켜내면서 승리하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 자체는 만들어놨다. 상대가 아예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안정감을 두고, 공격 득점해주고 활발함 가져가지고 계속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게 한 번에 바뀌냐고. 그게 안 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후반부터 안정감 가지고 경기 천천히 풀어나가 보자, 이런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고, 사실 전반전에 좀 지루한 면도 좀 있었어요. 전반전에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첼시의 모습을 본다면 반가운 모습이다.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형 얘기처럼 공격적으로 봤을 때 첼시가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도 보통 감독들이 들어온 다음에 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수비 라인이 안정되는 게 빠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경기에서 확실히 티가 났다. 왜냐하면 그 투엘이 갔었던 팀들 보면 다 그런 조직력이 좋아졌어요. 중앙이랑 수비 쪽. 첼시도
뭐 두 경기만 보고 바로 막 완전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웃깁니다만 중원과 수비 라인 그다음에 전방을 압박해 나가는 모습 이런 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베르너가 이제 좀 터지고 그래줘야 앞쪽에서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팀이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일단 두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투엘은 뭐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다음 경기가 토트넘전입니다. 네. 지금 무리뉴가 이제 뭐 오리에랑 뭐 싸웠다 이거 하면서 조금 거기도 분위기가 그래. 심상치 않아요. 케인도 부상이고. 아, 네. 좋지 네.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기준으로 이따 새벽에 브라이튼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사실 소위 말하는 무리뉴 패턴이거든요. 안 좋았을 때 선수 한 명, 두 명씩 뭐또 나오고. 싸우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네.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좀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첼시 경기는 아마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